안녕하세요. 건강365입니다. 하루 한 접시의 양배추가 1억 원의 병원비를 줄여준다. 위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심지어 치매까지 예방하는 기적의 채소 양배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아무렇게나 먹으면 오히려 혈압이 상승하고 위가 망가지며 갑상선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양배추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같이 먹으면 좋은 찰떡궁합식품과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는 예로부터 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로 자연이 준 위장보호제라고도 불렸습니다. 마치 낡은 집의 지붕을 새로 더 씌우듯 양배추는 손상된 위벽을 보호하고 재생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양배추의 효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는 강력한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와 설포라판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위염, 위궤양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 치매 예방, 심지어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녹슨 철을 보면 오랜 시간 공기와 물에 노출되어 변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양배추의 항산화 성분이 마치 녹을 방지하는 코팅제처럼 우리 몸에 작용하여 세포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특히 양배추는 위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자연약재로 꼽힙니다. 양배추에 포함된 비타민 U, 즉 캐베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위벽을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위염이나 위궤양을 가진 환자들에게 양배추 주스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상처난 피부에 연고를 바르듯 양배추가 위장에도 똑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일본 도쿄의학대학 연구에 따르면 위궤양 환자에게 양배추 주스를 제공한 결과 위 점막 회복 속도가 4배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양배추는 혈관 건강에도 탁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양배추에는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고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30% 이상 낮았으며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느려졌다고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인 치매 예방에도 양배추는 매우 유용합니다. 양배추에 포함된 설포라판과 비타민 K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세포의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녹색 잎채소를 자주 섭취하는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능력이 더 높고 치매 발생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양배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양배추가 건강에 좋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에 몇 가지 특정한 상황에서는 양배추가 몸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위산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피부가 건조할 때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지만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숨을 못 쉬고 트러블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영국 위장병학 저널 연구에서는 위산 역류 증상이 있는 환자가 양배추를 과다 섭취했을 때 증상이 20% 이상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를 경험하는 분들이라면 양배추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부 팽만과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한꺼번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고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서는 장시간 공기가 가득 찬 풍선을 누르는 것처럼 답답한 느낌을 주며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양배추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배추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연료가 필요한데 연료 공급이 차단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체중이 증가하며 전반적인 신체 대사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양배추 섭취량을 조절하시거나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낮은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양배추는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저혈압이 있는 분들이 과하게 섭취하면 현기증과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무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쉽게 끊어지는 것처럼 균형이 중요합니다. 저혈압을 가진 어르신들은 양배추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양배추는 도대체 어떤 식품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될까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시어 꾹 하고 한번 눌러주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양배추와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과 양배추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을까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며 이는 눈 건강을 지켜주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양배추에 풍부한 비타민 U, 즉 캐베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위벽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찢어진 천을 보수하는 바느질처럼 두 성분이 위를 부드럽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르신들 중에 특히 속쓰림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근과 양배추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위산을 조절하고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채소 샐러드로 먹어도 좋지만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국립영양학연구소의 연구에서는 비타민 A가 위 점막 보호에 도움을 주고 베타카로틴이 위벽 재생을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찰떡궁합 두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양배추의 영양소가 효과적으로 체내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마치 스폰지가 물을 잘 흡수하려면 적당한 습기가 필요한 것처럼 올리브 오일이 양배추의 유용한 성분들이 몸속으로 잘 스며들도록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를 볶을 때 올리브 오일을 살짝 넣어주거나 양배추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찰떡궁합식품은 마늘입니다. 양배추가 장을 보호하고 마늘이 면역력을 높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늘에는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어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하는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소화 기능이 더욱 강화되며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매우 유용한 조합입니다. 마늘을 잘게 다져
양배추와 함께 볶아 먹거나 마늘을 활용한 양배추 절임을 만들어 섭취하면 건강한 장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므로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식품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상극인 식품 첫 번째는 바로 생선입니다. 생선과 양배추 둘 다 건강식품인데 왜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양배추에는 갑상선 기능을 억제하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갑상선 건강이 약한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선은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원활하게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양배추와 함께 섭취하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여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생선과 양배추를 함께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국 내분비학회 연구에서는 양배추 속의 고이트로겐이 생선의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여 갑상선 기능 저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극인 식품은 바로 우유입니다. 양배추를 먹고 배가 더부룩한 적이 있으셨나요?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섬유질이 많아 소화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반면 우유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락토스를 포함하고 있어 2가지를 함께 먹으면 소화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 도로가 막혀 차들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양배추의 섬유질과 우유의 락토스가 장에서 충돌하면 복부 팽만감과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상극인 식품은 짠 음식입니다. 혈압을 낮추는 양배추가 짠 음식과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양배추는 칼륨이 풍부하여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트륨이 과도하게 포함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양배추의 혈압 조절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양배추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혈압 조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짠 음식과 양배추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봄 부추는 인삼이나 녹용보다 낫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선조들은 부추를 단순한 채소가 아닌 몸의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약초로 여겼습니다. 고전의학서 동의보감에서는 부추를 기양초, 즉 기운을 북돋우고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풀로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수백 년 전부터 약초로 인정받아온 이 부추, 오늘날 우리 건강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부터 부추의 4가지 대표적인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음식까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간 건강입니다. 현대인은 잦은 외식과 음주, 그리고 끝없는 스트레스에 노출돼 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지방간, 만성간염, 피로 누적이 점점 잦아지게 되죠. 동의보감에서 부추는 간을 보호하고 어혈을 풀며 기운을 북돋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추가 간 기능을 회복시키고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하여 해독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부추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간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지방 축적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부추가 우리 간 속에 쌓인 피로 물질과 노폐물을 정리해주는 청소기 역할을 하는 셈이죠. 특히 만성 피로와 간 수치 상승으로 고민하는 중장년층에게는
부추의 간 보호 효과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 건강입니다. 연세가 들면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바로 소화력입니다. 식사 후에 쉽게 체하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심지어 입맛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부추가 속을 따뜻하게 하고 기를 순환시켜 구토와 설사를 먹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위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뜻이죠. 부추의 따뜻한 성질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만나 위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소화 흡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부추의 풍부한 알리신 성분은 유액 분비를 촉진하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항균 작용까지 겸비하고 있어 위염, 장염 같은 소화기 질환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부추에는 섬유질도 풍부해 장 건강을 돕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어 고생하던 어르신들도 부추를 꾸준히 드시면 마치 위장을 감싸주는 따뜻한 담요처럼 속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겨울이면 손발이 얼음장 같고 자주 저리거나 어지러운 분들 종종 있으시죠? 이는 대부분 혈액순환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부추가 혈맥을 소통시키고 음혈을 보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고 말초 혈관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능을 말합니다. 부추의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노년기 순환기 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한 작용입니다. 손발저림이나 어지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겐 마치 오래된 수도관을 뚫어주는 배관공처럼 부추가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에게도 부담 없이 혈관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천연식품으로 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력 회복 및 정력 강화입니다.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기력 저하와 무기력감입니다. 본초 강목에 부추는 양기를 일으키고 허한 것을 보강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성에게는 정력 강화에 효과적이며 여성에게도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전해집니다. 부추는 신장을 보호하고 기를 보충하는 작용을 통해 전신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을 주며 체온을 높이고 몸의 활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마그네슘, 칼슘, 철분 등 미네랄 성분들이 풍부해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고 기혈 순환을 통해 잠을 깊게 자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도록 도움을 줍니다. 쉽게 피곤하고 의욕이 떨어지는 분들에겐 부추가 몸과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는 천연 비타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추의 특별한 효능을 알게 되었으니 이 효능을 배가시켜줄 찰떡궁합식품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부추와 찰떡궁합식품 첫 번째는 바로 콩입니다. 콩은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이자 노화 방지와 항산화의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 이소폴라본,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관을 청소하고 여성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을 줍니다. 부추가 콩을 만나게 되면 체내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고 부추의 비타민과 콩의 무기질이 상호 보완 작용을 일으켜 오래되고 약해진 세포들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검은 콩에는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관 내 지방 축적을 막고 부추의 알리신과 함께 작용할 때 동맥경화 예방과 혈압 조절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부추와 검은콩을 함께 섭취한 군에서 혈압이 유의미하게 떨어졌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콩은 장 건강에도 좋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부추와 함께 먹으면 속도 편하고 기운도 나는 찰떡궁합식품입니다. 두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추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는 이유를 단지 맛있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조합은 과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찰떡궁합입니다.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 단백질, 지방, 철분이 풍부한데 특히 비타민 B1은 피로회복과 신경 안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문제는 이 B1이 몸에서 흡수되려면 보조작용을 하는 성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부추의 알리신입니다.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해 알리티아민이라는 형태로 변하면서 체내 흡수율을 대폭 높여줍니다. 이는 피로 해소는 물론 기억력 증진, 신경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돼지고기의 지방은 장에서 흡수되기 어렵고 위에 부담을 주는데 부추는 이 지방을 분해하고 소화를 도와 위장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지혈증이나 지방간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는 부추와 함께 먹는 돼지고기가 다른 육류보다 훨씬 건강한 선택이 됩니다. 부추는 돼지고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주는 맛과 건강을 모두 잡아주는 환상의 조합입니다. 세 번째 찰떡궁합은 바나나입니다. 부추랑 바나나가요? 하고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조합이야말로 현대인의 대표적인 질환인 고혈압과 심장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반면 부추는 혈액순환을 돕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알리신 성분이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2022년 고려대학교 연구팀은 부추와 바나나를 함께 섭취한 실험군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신장 기능이 향상되고 소변 배출도 원활해졌다고 합니다. 바나나는 위장에 부담이 없고 부드러워 부추처럼 향이 강한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면 입맛도 살고 소화도 잘 되는 건강식이 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께는 이 조합이 부작용 없는 천연 치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추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는 따뜻한 성질을 지닌 고단백 식품이며 부추 또한 온열성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식품이 만났을 때 서로 열기를 부추겨 몸속 열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동의보감에서도 부추는 열을 일으키므로 열성 체질이거나 혈열 증상이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추와 소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위장에 열기가 올라 속쓰림, 설사, 복통 등 소화장애가 발생하기 쉬우며 체질적으로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위험이 있는 분들께는 강한 자극이 되어 위벽을 손상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같이 외부 온도가 높을 때 이 조합은 체내에 열을 더욱 쌓이게 해 두통, 가슴 답답함, 땀 과다 같은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위장장애,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 조합은 절대 피해야 할 금기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꿀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서로의 작용이 충돌하며 체내에서 기운의 흐름을 흐트러뜨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소화장애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추 속 알리신 성분과 꿀 속 효소가 만나 체내에서 알레르기 반응이나 복부 팽만,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꿀은 당분이 높고 발효작용을 일으키기 쉬워 부추와 함께 섭취했을 때 위산과 장내 가스 생성이 과도해져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21년 한방영양식단 연구에 따르면 부추와 꿀을 함께 섭취한 실험군에서 위장운동 저하와 장내 유해균 증식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선 꿀을 자연의 보약이라 여기고 부추즙을 만들어 꿀을 타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약과 약을 잘못 섞은 격이 될 수 있으니 삼가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소화가 약한 분들께는 이 조합이 절대적으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부추 못지않게 몸에 좋은 채소지만 이 두 가지 채소가 함께 만났을 때 우리 몸에서는 불청객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결석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염이 풍부한데
부추에 함유된 칼슘과 만나면 체내에서 불용성 물질인 수산칼슘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신장에 결석을 형성하거나 요로를 막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이미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는 분들께는 이 조합이 결석을 재발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시금치와 부추 속 칼슘이 만나면 결석 위험이 평균 2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이 조합은 실제 임상적으로도 피해야 하는 금기 조합입니다. 노년층은 체내 수분이 부족하고 신장 기능도 저하되기 쉬운데 이런 분들이 부추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면 결석뿐 아니라 요통, 소변 이상, 전신 피로감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겉으론 건강해 보이지만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적이 될 수 있는 조합이 되는 셈입니다.